noi abbiamo un po' di bianco, perché quella il muro è là. l'altro sì. Esatto. 곳이고 1496년도에 쫓겨났다 그랬죠.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개종하기 싫으니까 상권 싹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다른 나라로. 그러면서 그 이후에 16세기 초부터는 스페인 귀족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호스피탈 베네라블레 사세르노테 호스피탈 18세기 병원이었던 곳인데 일반 병원이 아니라 공직자들, 이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나이 드신 이런 고위 성직자들 사교계를 주름잡았다는 바람둥이 청년. 그 청년을 모델로 쓴 작품이 어쩌르테 돈주앙이라는데 그 돈주앙대 떼놀이와라는 이름의 세계 청년이 살았다는 집이 저기 있었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 여기 우리 이제 곧 여기서 이제 성당으로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저기로 가요? 이제 뭐 가까이 모여주세요. 가까이 모여주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성당, 전형적인 외관의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고 그 성당 옆에 있는 저 탑이 지랄다 탑이라고 그랬죠. 지랄다, 영어로 하면 지랄다라는 발음이 되는데 지랄다 탑입니다. 저 위에 종탑 보이죠? 종이 보이고 있는 저 종탑, 그 종탑에서부터 저 위에 꼭대기까지가 바로 이제 만들어 올린 거예요, 종탑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해교 사원에 딸려 있는 미나렛이라고 하는 첨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402년도에 성당을 지을 때 원래 있던 해교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당을 짓습니다. 1568년까지 대략 한 170년 가까이 걸려서 지은 성당입니다. 그러나 그 해교 사원에 딸려 있는 저 미나렛이라고 하는 첨탑은 모양도 가톨릭 종탑 형식의 사각형이고 든든하고 그리고 높고 그리고 외부의 장식도 아름답고 그래서 저 사원의 탑은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톨릭 종탑을 만들어 올린 거죠. 전형적인 무대 아래 양식, 무대 아래 양식의 결정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 정복하고 바로 허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교사원을 두고 성당으로 봉헌만 하고 그냥 썼습니다. 성당으로. 그러다가 그 사원을 허물고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는 15세기 1401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1568년까지 대략 한 170년 정도 걸려서 여기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러나 해교 사원 자리는 허물었지만 거기에 있던 부속 건물인 히랄다 탑 그대로 뒀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당 지을 때 거기에 종탑을 올려서 가톨릭 종탑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 정원 역시 해교 사원에 딸려 있던 오렌지 정원입니다. 항상 물이 있죠. 사원에 있는 곳은.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얼굴, 손, 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고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오렌지 정원을 감싸고 있는 것들은 역시 12세기에 만든 오렌지 정원을 감싸고 있는 계획입니다. 끝냈어? 벌써? 부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라는 기네스북 인정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네스북 인정서 나중에 저쪽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사실은 여기 성가대석이죠. 중앙재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재단 쪽이 황금의 재단이라고 부르는 이 재단 병풍이 있는 곳을 지금 복원하고 있다 그랬죠. 내부에 지금 워낙 많은 이런 이제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벌레 먹고 해서 이제 좀 내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한 3년 정도 이 공사 기간을 잡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사진으로 그 황금에 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그래서 세배 대선생님 현재가 황금에 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지만 쪽 중남미에서 이제 대량의 황금과 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황금을 가지고 저 위에 나무 위에다가 황금으로 두껍게 덧칠을 하죠. 그래서 황금이 두껍게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공사를 하는 지금 관계로해서 보시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대성당 중앙재단이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이제 이쪽 성가대수 쪽에 이제 이렇게 재단을 임시로 마련해서 사용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 끝났죠. 이따도 를 가지고 지금 이 성가대석을 조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좌우측에 보이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장식하고 있는 저 마호가니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이 양식, 바로크 양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8세기 초의 바로크 양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여기 말고 반대쪽인 뒤쪽에 가서 보시면 이 모습이 훨씬 19세기 초에 스페인을 침략했던 나폴레옹 군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떠날 당시에 많은 부분들을 프랑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저기만 또 덜렁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인데, 저 임시재단. 그래서 어떤 큰 축일 때 또 이렇게 임시재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돌기둥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돌기둥 무너지고 천정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딕 양식에서 다시 이 대지진 이후에 무너진 이 성당의 천정을 복구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다시 새롭게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쪽과는 양식이 틀려 보이죠. 네. 지금 이제 올리다 보시면 목 아파요. 근데 지금 안 올리다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지금 거울을 비춰놨거든요. 보르간을 장식하고 있는 장식이 보이죠. 네. 또 나중에 저 반대쪽 정문 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성당을 지을 때 사진단에서 모여서 그동안 이 회교 사원을 그대로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15세기 초에 와서 자, 우리도 이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큰 성당을 하나 짓자라고 해서 이제 140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170년 정도의 공사가 걸립니다. 정문인데 항상 저 정문은 저렇게 닫혀 있습니다. 열릴 때가 있죠. 언제 열리냐 그러면 딱 두 분이 방문할 때만 저 정문이 열립니다. 교황청에 교황 방문하시면 이 정문이 열려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국왕, 이 나라 왕이 방문하면 이쪽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항상 이렇게 닫혀 있고요. 황금의 재단의 모습이 저 앞쪽에 보이고 있고, 좌우측으로 성가대석의 화려한 이 바로크 양식의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르네상스 양식으로 가운데를 조각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당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성물실, 보물실들은 다 다른 쪽에 다 있죠. 그러나 성당의 주요한 부분들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한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여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큰 청동 뚜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관뚜껑은 아니죠. 이거는 비석이에요, 비석. 성당 내에 비석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죠. 눕혀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무덤은 땅속에 아래에 묻혀 있고, 흙으로 다 덮고, 땅을 깊이 파서 관속에 시신을 넣고, 관뚜껑 덮고, 땅속에 이어서 흙을 두껍게 거기에 덮고, 이제 여기다가 비석을 눕혀놓은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 빈분에 보면은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옷을 보시면 여기, 자, 파도를 헤치고 가는 항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이제 내군의 책이 지금 딱 새겨져 있죠. 즉 항해에 관련된 그런 어떤 책자를 남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누구 무덤이냐 그러면 콜럼버스의 둘째 아들. 콜럼버스 무덤 아까 제가 저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왜?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콜럼버스의 둘째 아들인 에르난도. 자, 첫째 아들인 도밍고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항해사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이제 카리브 인안에 아주 맑은 그 카리브 해안에서 생산되었던 진주. 당시 중세에 진주도 아주 값비싼 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주 무역 하는데 항해사로서 진주 무역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에르난도라는 이 친구, 둘째 아들 이게 돈 에르난도 꼴롱이라는 것은 콜럼버스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은 남긴 아들이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 무덤입니다. 자, 근데 이 콜럼버스는 오늘날 비록 이태리 출신의 사람이지만 이쪽은 스페인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이태리 출신의 사람이지만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얼마만큼 사람이 영웅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인지 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경을 줄게. 자, 지금 4명이 딱 관을 내고 있는데 저 관 속에 콜럼버스의 유골 함이 요만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골함이 작은 게 있는데 그 속에는 뼈 2조각 정도. 무게를 딱 따라보니까 한 150g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뼈가 그렇게 없느냐? 중간에 많이 유실됐거든요. 왜냐면 콜럼버스가 아들처럼 아들은 저기 묻혀서 이장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바야돌리시라는 곳에서 그렇게 설설이 죽어서 말년을 앓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거기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의 명예가 다시 재복권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세비야로 이장을 합니다. 여기 묻혀 있다가 또 이장합니다. 누가 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 대성당으로. 왜냐면 거기 신세계 건설하다가 실패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으로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을 때도 거의 이후에 한 번도 산토도밍고는 이사벨 여왕이 발을 디디지 말아야 그랬거든요. 왜냐면 뒤에 들어온 뒤에 부인 총독과 정치적인 마찰이 생길까봐. 그래서 자기가 신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곳을 한 번도 그 이후로는 못 가봤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그 유골을 산토도밍고 대성당에 한번 이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8세기에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유럽의 일강들이 바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엘도라도, 황금이 나는 엘도라도 땅을 막 침범을 해오죠. 그러면서 이 산토도밍고도 이제 위험해졌거든요. 프랑스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콜럼버스의 유골만큼 우리가 뺏길 수가 없어서 스페인 정부에서 또 옮깁니다. 바로 쿠바, 마지막 식민지인 쿠바의 하바나 대성당으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식민지가 바로 쿠바하고 이 아시아의 필리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쿠바도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독립투쟁을 하는데 우연히 그 하바나 그 항구에서 미국 상수한 척이 붙어버려요. 스페인과 쿠바의 독립투쟁 당시에 일부러 미국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상수함대가 붙으면서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쿠바 독립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이게 쿠바 독립전쟁이 아니라 미선전쟁으로 크게 번지거든요. 결국 당시 이제 미국은 좀 쪼르는 강대국이 되면서 스페인 그리고 레온 왕국. 자, 우선 영어의 라이언입니다. 하자. 그리고 이제 캐슬, 카스티아 왕국. 또 저쪽에 이제 나바라 왕국, 아라고나 왕국. 4개 왕국이 좀 됐는데 저 4개 왕국의 왕이에요. 머리에 왕관처럼 왕이죠. 이 4개 왕국이 4개 왕국의 왕들이 콜럼버스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전통적으로 콜럼버스에 관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